소리는 아니면 질문하면 좋습니다. 자, 각각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각각 사이에 1월 1일날 계약권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을 1월 15일, 그다음에 허가를 하고 1월 잔금을 1월 30일 하겠다. 요 허가를 받기 전에 요 상태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로 봅니다. 이 사례 허가 전까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받기 전까지의 이 기간을 유동적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건 다 안 된다 생각하십시오. 모두 청구 못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도 못하고 이행 청구도 못하고 계약 해지도 못하고 다 안 됩니다. 딱 간단히 말하면 딱 그거고요. 근데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협력 의무 딱 두 가지 됐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올 건데 간단해요. 자세히 설명해도 이 허가전에 다 유동적 무효는 모두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단지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협력할 의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깨끗이 다 해결돼요. 간단해요. 말은 묻자기 어려운데 자, 두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에서 웬만한 건 다 안 된다. 협력 의무만 존재한다. 그럼 협력 의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소를 제기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지금이 협력 의무를 이용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협력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유동적 무효에 있는 상태 협력 의무의 기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 꽤나 복잡한 문제들이 한결 딱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행 전 보십시오.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냐? 허가 전까지. 허가 전까지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무효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 이런 거 못합니다. 네? 중도금 지급을 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소유권 우리 강한테 소유권 청구해라. 못해요. 갑이 을한테 중도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무효 상태니까. 못해요. 청해도 청구할 수 있냐? 못합니다. 아니 무효 상태인데요. 계약 성립돼서 유효한 상태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계약 해제할 수 있냐? 없어요. 심지어 이 둘 사이에 몰수 특약을 했잖아요. 몰수 특약을 했어도 몰수 안 나갑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몰수 특약을 했어요. 만약에 중도금을 안 주면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특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수 당하냐? 안 당해요. 다 안 됩니다. 넘겨보세요. 계약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중도금을 안 줘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안 돼요. 중도금을 지급한 거기 210페이지 넘겨보세요. 중도금을 지급 등 이행을 한 경우에요. 지금 중도금을 이행했는데 매수인이 부당이익 반환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못합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못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넣으라고 계약금 반환 청구도 못해요. 왜 중도금이란 말이 나왔냐면 중도금은 이행 착수냐 아니냐를 보거든요. 이행 착수 전에는 우리 해약금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행 착수이면 해약금 해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뭐 따를 필요 없다니까. 유동적 무효는 다 안 된다. 무효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 해지권 행사 안 되고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반환 중도금 준 이후에도 계약금 반환 청구 안 돼요. 중도금 전에도 계약금 반환 청구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단지 저기는 해약금 해제에 관련돼서 이제 이행착수 관련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해약금 해제는 이런 거예요. 해약금 해제는 뭐라 했어요? 계약금 2배를 넣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해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사고 허가받기 전입니다. 허가받기 전에는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냐? 네, 해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해약금 해제는 가능해요. 허가받기 전에. 왜 해약금 해제는, 우리가 뭐 해약금 해제는 뭐라 했어요 지금? 요 계약금 매도인은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매수인은 매를 포기하고 해제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할 수 없고요. 의사결연에는 사기 강박을 해서 모의가 되는 경우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냐? 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나 취소를 주장한 경우에는 협력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다 되지만 뭐만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그럼 끝나요. 뭐 이행 후요. 이행 후에는 되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안 됩니다. 이행 전에도요? 네. 아니 이행 전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무조건 유동적 무효의 상태는 다 안 되고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서 꼬셔가지고 뭐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부당이동 청구할 수 있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냐, 이런 건 안 됩니다. 어쩔 때 해약금으로 해제할 경우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해약금을 해제하고는 해제할 수 있다. 나머지 그냥 계약 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뭐 말인지? 자, 협력금입니다. 협력금은 소재기에 이익이 있냐? 예, 있습니다. 협력금을 안 하면 협력을 하라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행 관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시에 이행 관계 자,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 시청을 협력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문은 동시에 관계가 아니므로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협력 의무하고는 매매대금은 동시에 환배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협력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여기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중도금을 안 줬거나 그런 지체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협력 의무를 안 해. 협력 의무 있잖아요. 서로 둘 사이에 매도인은 돈을 인도할, 매수인은 돈을 매매대금을 줄 한 의무는 있어요. 그래야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협력 의무인데 협력 의무에 관한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하고 여기 손해배상은 달라요. 중도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 중도금을 안 줬으면 손해배상 채무 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성립 안 합니다. 여기서는 협력 의무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는 계약 해제권은 협력 의무를 협력 의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자체를 계약을 해제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협력 의무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자체를 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냐? yes 있습니다. 이게 채권 정의권 모르셔도 되고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다 안 된다. 해약금 해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협력 의무는 존재하고 협력 의무는 협력하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냐? yes 있습니다. 동시에 협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력 의무하고 누가고요? 매매대금하고. 협력은 누가 해야 되지? 갑이 해야 되잖아요. 등기소를 하면서. 협력 의무와 매매대금 사이에서는
동시에 이 합력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협력금을 안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협력 의무에 불이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력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협력 의무를 안 했더라도 이 계약 자체 전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겁나 복잡한데 읽어보시면 딱 이행 전 이행 후의 개념이 뭘 이행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이행 착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행 착수. 그 계약금을 중도서 네네네. 이행 착수. 근데 이건 좀 편제가 조금 이행 전과 후를 좀 애매해요. 이건 이행하냐 안 하냐는 이행 착수의 문제인데 집어넣는 이걸 좀 잘못 집어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해약금 해제는 원칙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요. 원래 해약금 해제는 언제 전해야 돼요? 이행 착수 전해야 됩니다. 이행 착수 전에 해약금 해제를 가능하지 이행 착수 후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해약금 해제를 못해요.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줬잖아요. 중도금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중도금을 준 이후를 말하는 중도금. 여기서 그 이행 그거는 이행 전후는 지금 중도금을 기준으로 네, 중도금은 딱히 중도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행 착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불러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원래는 해약금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유동적 토지거래 허용 무효에서는 허가받기 전때는 무엇도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얘도 가능하다. 어디서요? 토지거래 허가 허용에서 허가받기 전에는. 이제 좋은 말이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행 착수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이행 착수가 뭐냐? 이행 착수는 단순한 준비 갖고는 안 됩니다. 이행 착수를 안 봐요. 단순한 준비. 뭐 서류를 준비하거나 뭐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거나 단순한 준비에는 이행 착수를 보지 않고 또 판례는 어떠냐? 토지거래 허가 부여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부여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부여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얘는 이행 착수로 보냐? 얘는 안 봅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허가 부여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착수로 허가 받으니까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중도금 중에 허가를 뭐 난 거예요. 허가가 미리서 그런 경우에도 이행의 착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보냐? 중도금을 줬거나 인도를 했거나 등기서 가자고 동행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증약금으로 볼 것이냐, 해약금으로 볼 것이냐, 유약금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세 개를 나눈다 했잖아요. 그래서 증약금은 언제나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해약금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둘이 약정 없어 무조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을 대려면 반드시 특약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해약금의 성질을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확정적 무효와 유효를 보십시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불허가 처분은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허가 못 받았는데 뭐. 근데 외적으로 자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서류에 허위를 기재한 경우에는 불성실을 기재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만으로 봐서 확정적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불화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뭐 논리 없어. 아니 허가를 받으나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것도 뭐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얘가 단순히 불성실하게 기재했거나 허위로 기재해서 불허가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외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뜻입니다. 불허가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는 누가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했겠어요? 합의 그렇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한다?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려고 잠탈하려는 계획은 안 됩니다. 그는 확정적 무효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예요?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안 됩니다. 이것도 판례의 태도니까 뭐냐? 명의 도용이나 위조 등으로 처음부터 배제하는 거.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마음으로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명의 등이나 위조 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을 이행을 둘 다 쌍방이 이행 안 하려고 쌍방 모두 이행 거절을 표시를 하는 경우예요. 쌍방 모두 이행 거절. 야, 둘 다 안 하겠다. 갑도, 을도 다 이행 안 한다. 거절을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판례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하거나 이거 안 남았네. 그냥 이럴 때 쉽죠. 만약에 자 얘가 갑이 그다음에 계약을 통지한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겠다. 통지하고 그러면 얘한테 물어봤어요. 가압류를 신청하고 갑소유 A 토지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런 때 거래에 둘 다 상대방이 없다고 봅니다. 너도 거래할 생각이 없고 나도 거래할 생각 없고 이럴 때 두 상대방 모두가 이행 거절의 표시를 할 때 그럴 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서 많이 봤네요. 쌍방 모두 이행 거절을 표시하면 계약 해제할 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했잖아요. 얘는 계약입법에 보시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체크할 수 있냐 없냐 있잖아요. 이거까지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계약을 둘 다 안 한다는데 둘 다 그리고 상대방이 둘이 계약을 안 한다는데 계약을 둘이 한 사람이 이행하고 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는데 둘 다 안 한다는데 뭐 얘를 유동적 무효를 할 필요 없잖아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당연한 겁니다. 둘 다 계약 안 하는데 무효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4번은 정지 조건이 토지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이거 그냥 농지법에 관련된 건데 그냥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자연협회 이루어진 경우 어디 사유의 그 거래나 무효 또는 취소는 당연한 겁니다. 네. 조심할 것은 여기에서 나머지는 조심하시고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냥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발악 허용에서 중간 성장 등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 거야. 자, 확정 유효가 되는 것은 자, 허가청을 받으면 유효가 되겠죠. 확정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자, 허가구역이 지정이 돼서 다시 재지정이 안 됐어요. 재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한 번 해제가 되면 다시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기간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기간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겁니다. 네. 확정 유효된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2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1번은 자, 귀책사 있는 자가 그 계약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예요? 이런 거예요. 점탈하는 경우. 내가 무효로 확정이 무효가 안 되는데 내가 무효로 주장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거. 이건 이게 지금 확정이 무효가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모르는데 처음부터 하기로 했는데 돼 되는데 그게 밝혀진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내 생각이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무효를 하란다 라고 주장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거기 2번은 토지거래에 토가 고용돼서 중간 성장 등기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을 보시면 자, 무효행위의 추인은 아까 말한 협의의 물건들에서 추인이 있죠.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어떻게 본다? 장래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소급표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있죠. 아까 협의 물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요? 소급표 있다 했어요. 단, 아까 지금 추인할 때도 뭐는 안 된다고요? 제3자의 권리는 행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할 거. 그래서 무효인 추인은 139절을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되 그 여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비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뭘로 본다고요? 새로운 법률로 봅니다. 새로운 소급표가 안 되니까 새로운 법률로 본다는 뜻이에요. 협의의 물건대는 소급표가 있으니까 앞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요건을 보시면 무효인 법률에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무효 원인이 소멸했을 것. 다만 이게 무효 원인이 소멸하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 추인할 수 있다 했잖아요. 취소 원인도 취소 원이나 무효 행위 추인이나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나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취소 원인과 무효 행위 원인이 소멸돼야 돼요. 그러나 103조, 104조에 대해서는 추인하지 못합니다. 추인의 방법에는 명시적이고 무시도 필요 없고요. 무시도 가능,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분류식입니다. 3번의 효과에서는 비소급표라겠죠. 자, 제3자를 권리를 해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 반대로 해야 돼요. 소급표, 비소급표 하나, 원칙이 비소급표 하나, 당사자가 합의의 소급표를 인정하냐?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아니한 법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칙은 비소급표, 외적으로 소급표 인정, 당사자 합의에서 특약으로 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무효 행위의 추인은 원칙 비소급표라는 뜻입니다. 상내에서 발생하고 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외적으로 소득표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쩔 때? 합의했을 때. 이 원칙과 외에 있어요. 예외. 단. 제3자의 권리를 침해를 못합니다. 만약 침해하면 소급이 있냐 인정 안 했냐 뜻이에요. 딱. 아까 추진할 때 정이 있었잖아요. 이 정. 합의의 문구들이. 외적인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요 뜻을 보시면 요 지금 외적 소급이 인정하기 대표적인 뭘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의 문구들을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을 보시면 무효행위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는 다른 법률을 하는 것을 위협하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효행위 전환하면서 내가 103조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4조 할아버지 꼬셔가지고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사갔을 때 무효행위에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에 전환을 시도한다 했잖아요. 1억짜리 1억 1천만 원 주고 1억 2천만 원 주고 1억 3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줘도 8천만 원 뜯기니까 5천만 원 남잖아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을 시도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불공정 반사 103조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104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 가능하다 했습니다. 103조에 대해서는 전환 인정 안 하지만 104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했어요. 가족법상에서 인정합니다. 가족법상 뭐 한다 했어요? 친자 낳았을 때 혼외자를 친자로 출생송했을 때 인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가족법상 대표적인 가족법상 인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의 모습을 보시면 요식행위가 되는 경우도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라는 것은 안 됩니다. 요식행위에서 불요식은 가능합니다. 나쁜 거에서 좋은 것은 가능하나 좋은 거에서 나쁜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요식이 좋아요? 우리는 요식이 좋아요? 불요식 좋잖아요. 소리 막 써야 되는 게 귀찮으잖아. 말로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불요식이 좋은 거고 우리한테는 요식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에서 나쁜 거로 가는 것은 반대하고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거로 가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나쁜 거에서 나쁜 거로 가는 것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건 안 돼요. 내가 좋은데 안 좋은 거로 가는 것은 명백히 안 되는데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거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식이 요식으로 넘어갈 것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요식행위에서 3번을 보시면 어음수표 같은 일정 형식일 때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지나 입양 일체 가족법상 그런 것은 인정됩니다. 됐어요? 뭐 말인지. 그 다음에 거기는 유형 있죠. 대표적인 게 비밀진서유언을 했더니 나중에는 자필진서유언으로 되는 경우 있죠. 둘 다 요식행위잖아요. 그런 경우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판례가 가족법상의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얘들입니다. 3명 다 했으니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215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를 보시면 자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가 처리와 해제. 자, 해제는 언제 쓰냐? 계약에 쓴다 했잖아요. 제척기간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 3년, 법률안은 또 10년. 계약은 10년간 제척기간으로 소멸. 3년, 10년하고 10년.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취소권입니다.
취소권자는 딱 아무나 되는 게 딱 정의되어 있어요. 당사자, 대리인, 승계인. 딱 이 사람만 취소할지 아무나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취소권자는 딱 누구 있다고요? 당사자,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 임의대리인은 대리인도 2명 있잖아요. 임의대리인도 있고 법정대리 있잖아요. 자, 임의대리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임의대리도 취소권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쩔 때 인정해요? 특별한 수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리인한테 수권을 부여했을 때, 취소권을 부여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대답. 네, 책 써있네요. 취소권자는 첫 번째 누가 되어서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 승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미성년자는 미성년도 취소권자예요? 예스, 그렇습니다. 왜? 계약한 당사자니까.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머지 피성년, 피한년 잘 안 나오니까요.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될 수 있냐? 계약 당사자이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 이미 원칙적으로 임의되는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특별수권을 특별수권이라고 하는 취소권을 주어진다 말이에요. 특별수권이 있으면 취소권을 부여한 수권자가 있으면 임의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 포괄 승계인도 포함되죠? 근데 취소권만은 승계는 안 됩니다.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니지만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는 언제나 할 수 있고. 자, 거기에 말하는 것이 지금 216페이지 2번 취소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취소의 책임 체크 한번 읽어볼까요? 제한 능력자 자신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 아, 그래요. 제한 능력자의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취소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특별수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 승계인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 승계인은 법률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비상속인이나 법률인을 취소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이 승계인은 특징과 포괄 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구별 안 했으니까. 아셨죠? 뭐 어렵잖아요 지금. 당사자, 대리인, 승계인 취소할 수 있다. 요 딱 세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취소의 상담을 보십시오. 취소하신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전득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지 전득자는 안 된다. 자, 취소권 행사는 어떻게 하냐? 분료식으로 하면 됩니다. 말로 해도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거기 판례도 저번에 다 했으니까 조심하고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판례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일부 취소. 자, 일부 취소는 취소권이냐? 이런 뜻이에요. 일부 취소는 취소권이에요? 아니, 일부 취소도 취소가 해당합니까? 네. 아, 일부 취소도 취소예요. 그럼 소주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 취소했다면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음도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는 해서 일부 취소가 나왔어요. 네? 일부 취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모의 배웠잖아요. 네? 그런 거다 비슷합니다. 일부모의 법리와 일부 취소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서급적 무효와 부당이 득반한 정보를 보시면, 자, 서급적 무효에는 취소가 있으면 그 법령에는 처음부터 무효로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 사기, 강박, 창의사 표시 있죠? 자,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그럼 제3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대항할 수? 사기, 강박의 취소는 3자의 대항권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에서는 대항할 수 있냐? 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강박에 대해서 소급표. 자, 이런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각과 을 사이의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병한테 양도하는 경우 또는 매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을이 사기 강박을 쳤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요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선악을 구별한다 했잖아요? 을이 갑을 사기 강박했을 때, 요 제3자에 대한 사기 강박에서 갑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뜻이에요. 병이 선이입니다. 대항 못하고, 악의냐, 대항할 수 있는데, 얘 갑이 누구예요?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 그럼 병한테 대항할 수 있냐? 네.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승행자나 피한자나 피특정 후견하고 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사기 강요에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대항할 수 있으니까 갑은 취소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갑은 취소할 수 없고 얘는 선악 불만하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제한자는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고 단 뭐 아셨죠?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이면 취소할 수 있다 뜻입니다. 근데 이 제한자가 뭐래요 지금? 이 제한력자가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보통 제한력자는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피특정 한 개예요. 근데 그래서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기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취소 못합니다. 당연하시죠. 아셨죠? 미성년자가 내가 부모 맞았다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거예요. 어떨게요? 부모 이름 따서 핸드폰 다 주셨어. 저장까지 다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후견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누가? 제한능력자가.
그런 경우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취득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그 말이 막 그런 거 복잡하는데요. 자, 원칙을 보실까요? 자, 원칙은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눈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악의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전부를 배상합니다. 이익, 이자까지 전부 다 반환해야 됩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러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요? 이익하는 현존하는 한돈에서 반환합니다. 누가요? 제한 능력자가.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하면 이익이 있으니까 현존 이익은 추정됩니까? 추정 안 돼요. 현존 이익은 추정된다 안 된다? 현존 이익이 있다는 것을 추정돼요 안 돼요? 되지 않나요? 추정됩니다. 그게 누가 입증해야 돼요? 현존 이익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자기가 입증해야지. 자기가 나 돈 다 썼어요 라고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존한 것을 추정됨으로 그걸 깨트리려면 자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심할 거, 뭐가 제한해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좀 다른데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데. 부당에서는 여기가 부당이 되는 말하는 것처럼 무효와 지금 취소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무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나 취소에서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수만 반환합니다. 근데 악의의 수익자는 뭐 떠요? 전부를 반환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익까지도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요 선의하고 악의의 수익자인데 요 선의와 악의의 수익자가 누구냐? 미성년자 뜻이에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맞죠? 제한능력자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우리는 미성년자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성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성년자는 요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뭐만요? 항상 현존이익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존이익만 드는 게 아니고 항상 갑이 제한 능력자가 현존이익만 드는 거지. 자, 현존이익만을 갖는 거고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이익은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누가?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가 현존이익을 입증해야 됩니다. 현존이익이 없으면 이 추정하니까 깨틀 현존이익이 있다는 깨틀려면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우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너희가 돈 있잖아 라고 입증해야 되냐 추정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미성년자가 입증해야 된다. 아까 월권들이 했죠? 네? 월권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오겠죠. 특히 우리는 미성년자 가능에 나오지 제한능력자 피특징이나 피한정은 안 나와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계약 무효가 취소에 가는 거죠. 하나를 더하면 그렇죠. 자,
무효와 취소에 가는 거죠. 무효와 취소 가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해제권을 행사해서 원상 회복해야 되잖아요. 원상 회복은 원상 회복한다는 말은 전부 다 부당해서 부당해도 바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해제에 의한 원상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할까요? 해제에 의한 저희는 지금 무효 취소에 대한 부당이득이고 해제에 대한 부당이득은 여기도 원상 볼게요. 원상 볼게요. 원상 복귀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하시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원상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계약 해제니까 전부 다 무효되잖아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 청산적으로. 그럼 원상 회복이니까 얘를 부당이득으로 해서 다 원상으로 된다 이 말이야.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원상을 회복하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제자리에 넣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해제하려면 해제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은 얘를 더 갈까요? 얘로 갈까요? 얘도